임상시험 선배 가이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질문과 제안에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임상시험 규정의 이해 중에서 ICH 규정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계신데요. www.ich.org 해서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QSEM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QSEM의 개별 가이드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의 Work Product 하에도 QSEM을 각각 클릭하여서 개별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ICH는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의 약자입니다. ICH의 취지는 기술 가이드라인의 국제 조화를 통해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립된 기술 표준을 통해 첫째, 더욱 조기에 환자에게 신약을 공급함으로써 허가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임상시험에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합니다. 셋째,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 및 개발하고 허가합니다. 넷째, 안전성과 유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합니다. 1990년 4월 세계 국가, 미국, 유럽, 일본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3자 회담을 갖고 국제인용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 이것을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ICH는 발기자인 미국, 유럽, 일본의 약품관리기구 및 연구개발 중심의 국제적 제약협회로만 구성되었습니다. 2012년에 ICH 개혁 착수 후에 ICH가 미국, 유럽, 일본 3자 간의 폐쇄 체제에서 포용적인 국제적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 10월 23일 새로운 ICH는 스위스 민법에 따라 국제 비영리 단체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기존의 분산된 국제회의를 비영리적이고 비정부적인 국제적인 조직으로 전환하여 정관 및 업무 절차를 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의약품 규제조화회의에서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약자는 ICH로 동일하며 취지와 목표도 변동은 없습니다. 2015년 12월 ICH 개혁 이후 미국 잭슨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ICH 조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설립된 비영리적이고 비정부적인 국제기구인 ICH의 2015년 개혁 이후의 조직 구성도입니다. ICH는 총회, 어셈블리, 그 산하의 ICH 관리위원회, ICH 매니지먼트 커미티, ICH 사무국, ICH 세크리테리앗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 6월 규제당국 업저버로 참여를 시작을 하였고 2011년 6월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 가입합니다. 2016년 11월에는 ICH 어셈블리에 가입하고 2018년 6월에는 매니지먼트 커미티에 가입합니다. ICH 매니지먼트 커미티는 창립회원, 상임회원, 선출회원 및 상임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립회원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 미국, 일본 규제당국과 업계 기관을 이야기하며 상임회원은 캐나다, 스위스입니다. 선출회원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국제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협회, 바이오 기술혁신기구입니다. 상임 옵저버는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제약협회 연맹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커미티의 주요 역할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의제 검토, 전문가위원회 활동, 계획 검토, 승인 및 대면회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규 주제 검토 및 권고도 기술의제 검토에 포함됩니다. 매니지먼트 커미티는 또한 정책을 검토합니다. ICH 총회 운영, 관리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진행 상황 검토, 연례 및 다개년 계획,
ICH 회원 및 옵저버 신청 검토, ICH 예산 및 재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별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현안에 따라 ICH 주요 활동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ICH 스텝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전문가위원회 기술 서류, 테크니컬 다큐멘트를 작성하여서 이것이 가이드라인 초안의 토대가 됩니다. 2단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A 단계와 2B 단계입니다. 2A 단계에서는 기술 문서를 합의해서 최종 기술 문서 매니지먼트 커미티 검토 및 총회 승인을 이루어내고 의견 조회 예상 기간을 MC 및 ICH 사무국에 보고합니다. 2B 단계는 가이드라인 초안 채택입니다. 규제당국 회원의 기술문서 검토 후 스텝 2B 가이드라인 초안으로 승인됩니다. 3단계에서는 규제기관의 의견 수렴 및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ICH의 각국 각지 규제기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 진행,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피드백을 검토 후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수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단계입니다. 총회 규제기관 구성원이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최종 만장일치 이후에 통과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가이드라인의 실시입니다. 이것은 ICH의 각국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ICH 가이드라인은 Q, 품질, 안정성, 검증, 불순물, 규격 등을 포함한 퀄리티 가이드라인, 이것은 14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 안전성, 양리, 독성, 약물 대사 등의 시험을 포함한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E, 임상시험 설계, 연구보고, GCP 등을 포함한 에피커시 가이드라인입니다. 총 20개의 에피커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M, 다학제, 학술, 데이터 관리 등의 멀티디서플리너리 가이드라인이고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국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실시에 대한 ICH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CH는 모든 규제기관이 ICH의 모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지만 ICH 각 가이드라인의 중요도가 동일하지 않고 규제기관이 실시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ICH 총회 최신 절차 규칙에 따른 ICH 가이드라인 3단계는 1급 가이드라인을 먼저 실시합니다. 1급 가이드라인은 Q1 Stability, Q7 GMP, E6 GC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구 회원이 되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2급 가이드라인은 E2A, E2B, E2D, 파마코비질런스 관련 가이드라인과 M4, CTD 관련 가이드라인, M1, 메드라 관련 가이드라인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ICH에 가입한 후 반드시 5년 이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3급 가이드라인은 기타 가이드라인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ICH에 실시 계획 일정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ICH 가이드라인을 읽다 보면 때로는 터미놀로지가 기술되지 않고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터미놀로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3R 프린서플입니다. Reduce, Refine, Replace. EWG는 Expert Working Group의 약자이고 IWG는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HL7은 Health Level 7 International, API는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FPP,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의 약자입니다. 퀄리티 가이드라인 14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립니다. 퀄리티 가이드라인은 CMC,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IMPD,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 Dossier, SMPC,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에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이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테스팅된 내용들이 요약 집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프티 가이드라인 12개를 보여드리는데요. 인베스티게이터 브로셔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은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자료가 형성되게 됩니다. 에피커시 가이드라인 20개를 보여드립니다. 클리니컬 프로토콜을 작성할 때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이 참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멀티디스플리너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데 각종 터미널러지와 각종 다큐멘테이션을 규정하는 ICH 가이드라인입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